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없다던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지도부에 넘기더니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사퇴에 자진 탈당까지 이르게 된 핵심 원인, 바로 이 의혹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세요.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 간 입장이 나뉘는 가운데 대화 녹취 속 두 사람은 결국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네, 들으신 녹취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구 내에서도 의혹을 갖고 있어서 오늘 김병기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는 의원총회 거치지 말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도 약간 생경했는데 오후에 또 바로 탈당계를 제출했어요? 아무래도 김병기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에 부담을 주는 것,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심적인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을 덜어야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오전에는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이미 나온 상태였고요. 그 이후의 절차는 최고위를 거쳐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에는 이 제명에 대해서 재심을 하지 않을 테니 최고위 단계에서 마무리해달라, 이런 읍소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의원총회에 가게 되면 동료 의원들이 본인의 제명을 두고 표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심적인 짐을 주는 것, 그것을 좀 덜어주고자 했던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법 33조에 보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당이 제명을 할 때에는 당원의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의원들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결국 자진 탈당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라는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를 했다는 점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진 탈당을 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오전에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 그리고 점심 먹고 나니까 속보가 떴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마 오전 그 기자회견 할 때까지 복당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원총회까지 이 안건이 올라가면은 이 찬성 반대 2분의 1이 넘어야 되는데 또 경론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예. 본인이 또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로 해서 복당 시에 필요한 우군 확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 또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버스가 떠났다라고 하는 당내에 강력한 또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자진 탈당을 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똑같습니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을 거쳐가지고 의원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의원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윤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오전 그 11시 정도까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고심, 복당, 그리고 정치에 완전히 퇴출되는 것만은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고민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은 일주일 전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한 뒤에도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가겠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앞선 밝혔기 때문에 조금 난감하다, 이런 언론의 분석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러면 자진 탈당으로 부담을 덜었다고 봐야 될까요, 조기현 의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 13개고 고발건만 2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들이 사실은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불법과 위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
징계 결정으로서 제명하기까지 예. 김병기 의원이 계속 당적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파장이 커져서 당에 부담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지원 의원도 그러셨고 박지원 수석 대변인도 당을 위한 애당심 이런 걸 강조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고 수사 또 뭐 기소될 경우에 판결을 통해서 당당하게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기를 다 지나친 후에 예. 이제 실제 절차에 의해서 최고위 의원총회로 가는 이 과정에서의 탈당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은 그 자체로 당으로서는 존중을 하고요.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문제가 없다면 떳하게 밝히고 그 이후에 당에 돌아오겠다는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결심이 이후에 어떤 이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당의 부담을 좀 던 것은 분명하죠. 예, 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다. 김기웅 의원님, 다만 뭐 박지원 의원도 일전에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그랬는데 정확한 제가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동료 당 의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뭐 탈당을 했지만 예. 징계를 피하기 위한 탈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 내에 입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당내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그 제명이라는 징계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자 그때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가졌던 그런 어떻게 보면 권한과 영향력에 비춰봤을 때 내가 탈당을 하거나 제명됐을 때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참 경찰이 눈치를 너무 과하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과연 의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게 과연 탈당한 거냐 제명당한 거냐 이렇게 헷갈리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 본다면 결국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했을 때 과반 이상으로 본인의 제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본인이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을 의원총회가 아니라 최고위에서 그걸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책임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대표에게 약간의 짐을 주는 그런 것과 더불어 사실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과반 이상으로 본인의 어떤 제명 결정에 대해서 동의했을 때 정치적 타결이 크기 때문에 그걸 예.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은 오전에 요구한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해달라라는 거는 불가능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받고 오늘 오후에 자진 탈당한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은 13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 배우자가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을 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요. 김병기 의원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걸 은폐하려 했다. 이런 정황이 담긴 목소리가 앞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근데 썼다고 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잖아, 카드가.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네, 삐 소리는 뉴스타파에서 삐처리를 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드렸는데 그 숨겨진 이름은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입니다. 뭐 언론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그러면 뭐 당사자 조사도 임박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강제 수사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압수수색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뭐 통신 영장을 받아서 뭐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도 동시에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요새 뭐 수첩이라든지 디지털 증거라고 해서 뭐 휴대폰이나 또 PC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분석한 후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나름대로의 그 사건의 어떤 재구성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피의자들을 불러서 그 진술과 객관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해 나가면서 그 신문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환은 예정되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뭐 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내지는 피의자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그 구 의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김병기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의원들 앞에서 강하게 부인했던 사실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우자로서도 이 부분이 정말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통해서 아니라는 사실을 잘 밝혀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동작구 의회도 지금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나 영수증 처리한 내역들이 뭐 서류로 올라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압수수색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실제로 누가 카드를 사용했는지를 대조하다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13개 중에 하나를 지금 짚어봤고요.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의원은 모든 의혹을 씻어내고 다시 돌아오겠다. 복당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훈 의원님? 글쎄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아마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확률이 낮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가 않고 전형적인 이 갑질 논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감정선을 넘었죠.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킨집에서 선결제를 해놓고 그 가족들이 자주 가서 그거를 먹었다 하는 얘기, 이것은 글쎄요,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도 그거는 동네 치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노량진 횟집은 또 어떻습니까? 무더기로 지인을 몰고 가서 결국에는 돈을 누가 냈습니까? 뭐 상인연합해서 알아서 결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비록 사소하게 느낄지를 모르는 몇백만 원짜리 그런 악습이라고 보지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는 전형적인 갑질을 일삼는 이 구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복당 저는 뭐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또 지난 총선에 이분이 검증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검증위원장 그 바탕으로 원내대표까지는 승승장구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 검증위원장 칼을 쥔 이재명 그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그 검증의 칼을 맞아서 탈락된 분들 얼마나 또 이를 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검증위원장으로서 승승장구는 원내대표까지였다. 이런 일로서 복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 아까 녹취 들려드렸는데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입니다. 줬다고 의혹받는 사람은 김경 서울시 의원이고요. 받은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는 당사자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현재 무소속인 강선우 의원입니다. 주말 내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내일 드디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김경 서울시 의원이 준 사람이죠. 강선우 의원 측이 먼저 한 장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처음에 이 의혹이 터졌을 때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냥 사무국장이 받았고 난 바로 돌려줘라고 했다라고 해서 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강선우 의원은 대중에게 해명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경 시의원 주장대로라면 아예 적극적으로 받으려 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경 시의원이 그렇게 경찰에서 진술했다면 돈 거래는 강선우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 시의원도 그렇고 남모 보좌관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이 사건 초기에 녹취록이 터졌을 때만 해도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 체류 중에 자술서를 통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세 진술이 사실 다 다릅니다. 세세 진술이 다 다른데 예. 애초 우려는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이 피의자 3인 간에 말 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자가 각자의 살 길을 찾아가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중에 돈을 준 김경 시의원이 그나마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돈을 건넨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고요. 그 결과로서 공천 배제됐던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돈과 공천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녹취록을 통해서만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경시 의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남모 보좌관하고 강선우 의원이 문제인데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았다면 이 둘의 죄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진실이 가려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김경시 의원과 남모 보좌관을 강순호 의원의 출석을 앞두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불렀던 것은 예. 둘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정확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강선호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경찰의 어떤 수사 이 전략적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정황이라든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녹취록, 김경시 의원의 진술했다고 알려진 내용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과연 강선우 의원이 출석해서 지금과 같이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사무국장이 받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인지한 후에 바로 돌려줬다. 예. 이 진술이 과연 신빙할 수 있게 반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진술 내용 저희가 경찰을 직접 취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강선우 의원의 남모 씨, 그 사무국장이 요구했고 건넨 것은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줬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한 것은 강선우 의원 측, 즉 보좌진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모 사무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2022년에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때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다 같이 셋이 있었다. 근데 돈을 줄 때는 나는 자리에서 빠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1억 원 몰랐다 이거잖아요. 김비용 의원님. 지금 남 사무국장은 네. 조기현 의원님 말대로 각자 도생을 위해서 지금 진술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1억 원 건네는 그 장면은 못 봤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카페에 처음에 도착한 건 셋이 같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강선우 의원은 내일 진술을 들어봐야겠지만 1억 원을 알았을 가능성 또는 직접 받았을 가능성 지금까지는 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의원이 명확하게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모 씨가 받은 걸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살려달라고 왜 그럽니까? 저 같으면 사무장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혼내겠죠. 돌려주라고 하고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강선우 의원께서 돈을 받았고 받지 않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단지 1억 원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억 원이 이상이었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남모 씨라는 분이 사무국장이 김경 시의원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네. 큰 거 한 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억 원을 달라고 했고 돈의 액수와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과 남모 사무국장의 어떤 의도는 굉장히 고의성이 있다, 명확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공천 관련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공천이라는 명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줬다고 하면 본인도 형량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뭐 돈을 줬다, 나중에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퉁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 사람이 각자 도생을 하는데 누가 과연 진실을 말할 것인가? 제가 볼 때 김경시 의원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핵심은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는 겁니다.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연이 없는데 비례대표를 하다가 강선우 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상 돈을 주게 됩니다. 돈을 주게 되는데 일면식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냐 이게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2022년도에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초선이 물론 재선 3선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동공천을 할 수 있느냐. 그 무엇보다도 사무국장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무국장이 큰 거 한 장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께서는 휴먼 에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시스템 에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짧게요. 대가성 입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일단 진술이 세 분이 좀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수사 어떤 진술들을 뽑아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냥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결국 대가성, 공천 헌금성이었다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당시의 공관위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당시에 강선우 의원의 발언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